우선 리박스쿨 관련돼서 리박스쿨과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이 집단들이 단순히 그 시대 2019년이 아닌 지금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 발언이 너무나 어폐가 심한 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집단들이 내란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조치조차,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시 리박스쿨이 터졌을 때는 뉴스타파에서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이 관련해서 당시 현역 의원분들을 찾아뵙고 리박스쿨과 댓글 공작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집단들이 윤석열 윤어게인을 외쳤던 극우 집단하고 연결된다. 예, 윤석열 계엄에 영향을 미친 집단이다. 저희가 그 내용을 현역 의원들한테 자료를 전달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국회에서 강연까지 했습니다. 당시 박찬대 의원 또 오셔가지고 발언 또 하고 가주셨고, 그 박찬대 의원님이 또 그 공간을 또 대여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감사한데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리박스쿨의 늘봄교실이라는 교육 시스템을 윤석열 정권이 이용해서 극우적 뉴라이트 일본 식민지 근대사관을 아이들한테 주입시키기 위한, 그것을 국가 비용을 받아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하는 늘봄 시스템을 리박스쿨이 이용했다. 그것만 건드려서 교육위에서 청문회만 하고 끝냈어요. 예. 청문회만 하고 끝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행안이랑 법사위가 여기에 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2특검이 이 사이버 내란 세력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현주 의원님이 그 관여되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이현주 의원님이, 이재명 당대표님이 픽을 하신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개를 안 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슬슬 깨지고 의심을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지? 너무 답답했고, 솔직히 거기에 뭐 황희도 이사님도 그렇고 우리 제보자님도 엄청 오랫동안 외롭게 싸우셨는데, 제가 그 단톡방이나 거기를 들어가지 않았으면 리박스쿨은 영원히 묻혀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론 왜곡, 댓글 공작, 그리고 이 늘봄 시스템, 거기에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까지 연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밝혀낸 겁니다. 뉴스타파랑 봉지욱 기자님과 함께 밝혀낸 건데, 그것이 민주당 측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는 끝까지 믿고 기다렸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도 이 집단들이 여전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했고, 거기에 모스탄이나 고든창과 같은 그런 집단들이 여전히 더 득세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교회나 특정 종교 집단들까지 합세해서 엄청나게 대량으로 지금 댓글 공작을 뿌려대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난감해한 상황에서 왜 민주당은 가만히 있지? 이런 답답함이 되게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님께서도 국무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수사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 수사 안 하냐? 그래서 지금 국수본이나 이런 특수본까지 만들어가지고 다른 거 신천지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데, 댓글 관련해서도 아마 수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H5581님, 그런 상황 속에서 당내에 지금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졌고, 예, 거기에 우리는 항상 이걸 오랫동안 파헤쳐 온 우리 입장에서는 내부를 분열시킨다라는 그런 분명히 얘네들은 내부 분열을 시킬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짐작하고 있었고요.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 대비하고 있었고, 그것을 저는 이제 경공에 출연해 가지고 그 좀비 채널이라든지, 그리고 명청전쟁 관련해서 명천정쟁이라는 프레임이 벌써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감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댓글이 지금 그쪽 극우 댓글들이 확 줄고 우리 내부의 이런 댓글들이 갑자기 확 트래픽 양이 확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불을 붙였던 것이 이현주 의원님이 그런 발언들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님 본인을 의심하진 않았고, 솔직히 이 세력들이 당연히 지지자인 것처럼 들어가서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여의도 그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당심을 100% 그걸 받아들이거나 그 여론을 습득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현주 의원님이 거기에 매몰되어 계시거나 고립되어 계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발언들이나 이게 너무 심했고, 그래서 리박스쿨 관련된 거를 제가 올리기보다는 다른 채널들이 먼저 띄웠잖아요. 다른 채널이 먼저 이런 것들을 띄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영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공개를 하면서 저는 이제 매불쇼에 출연하셔가지고 사과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제 이현주 의원님을 응원을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이현주 의원님이 그 과거에 2019년 당시 리박스쿨 관련된 그 집단들, 극우 집단들, 종로 빌딩, 그 제일 빌딩이죠. 거기 자유민주 시민 국가연합인가 그 단체와 그 극우 단체하고 이희범과의 연관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현주 의원님이 그런 제보들을 통해서 이자들을 수사할 수 있겠다라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좋은 기회여서 이걸 진짜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매불쇼 영상을 보고 좀 많이 좀 슬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먼저 역사관 자체가 변화되지 않았다. 역사관 자체가 지금과 그때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리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영상을 올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승만 학당 관련된 영상을 이미 다른 채널에 올렸고, 그래서 저는 이승만 관련된 영상 관련된 것만 하려고 그랬어요. 더 다른 추가적인 영상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정치를 잃은 여자 한 분인가 그쪽에서 이미 몸 확 조회수가 떠버린 바람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고 해서 그쪽 영상만 딱 돼 있는데 그 영상에 관련된 내용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랬고, 추가적인 영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좀 놀란 것은 이미 매불쇼에서 이현주 의원님이 언급을 하신 그 내용이 그 전날 저녁에 방송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동일한 스탠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리박스쿨하고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는 다르다. 예, 그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영상에 나와 있던 자막이 틀렸다. 근데 저는 그것을 그대로, 그 언급 그대로 뇌불쇼에 나와서 이현주 의원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좀 놀라웠던 것은, 그 개인의 의견이 다양하게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스탠스의 그 대응 방식이 등장했다는 것이, 이건 뭔가 여론을 대응하는 팀이 있지 않은 이상 왜 이렇게 동일한 스탠스로 얘기를 하느냐. 우리 민주진영의 일반 시민들은 다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제가 그 댓글 공작단 단톡방에 3년 동안 지켜봐온 흐름으로 제가 거기서 배운 것은, 느낀 것은, 어떤 대응팀이, 걔네들은 대응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동일하게 내요. 조금이라도 다르게 내면 문제 생기니까 누군가와 그 얘기를 대응을 하자라는 결정을 내리면 그 관련된 동일한 논리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 동일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현주 의원님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냉철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특정 유튜브를 믿지 마십시오. 저도 믿지 마시고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영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십시오. 예. 단어 자막이 하나 틀리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문제가 아니라, 영상 과거에 있었던 모든 내용이 한두 번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뉴라이트 식민 역사관을 가진 것은 교육위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교육위 청문회에서도. 이승만 건국절에 대한 그 내용을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위반하는 겁니다. 예. 헌법의 가치를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공과 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정치인으로서는 올바로 된 역사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수가 아니고요. 보수 우파가 아닙니다. 이거는 식민 역사관이라니까요. 극우도 아니죠. 이거 매국노적 역사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걸 감싸고 있어요, 지금. 예, 감싸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데, 제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대응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선 제가 매불쇼를 같이 보기 전에, 자, 이건 뭐 제가 새날에서도 보여드렸던 자료이긴 합니다. 리박스쿨 관련해서 자성군, 이게 지금 왜 그때 2021년에 저한테 댓글을 어떤 분이 글에 남기셨더라고요. 리박스쿨 과거에 박정희 관련된 거 그 내용한 게 뭐가 문제가 있냐, 이승만 건국절에 대해서 언급한 강연이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거를 가지고 감싸고 있는 거예요. 리박스쿨을 감싸는 걸 보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자, 그리고 그때는 댓글 공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교육위 청문회 문건에 댓글 공작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사찰 관련된 내용, 예,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 그 내용도 등장하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리박스쿨 만들기 전에 손효숙 대표가 박근혜 탄핵 시점 때 계엄이 터졌을 그 시점 때 계엄 현장 계엄을 문건이 나왔을 그 시점, 박근혜 탄핵 시점 때 계엄 문건 나왔을 그 시점, 즉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을 일으키자라는 피켓을 들고 막 노인네들이 나가 집회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한켠에 손효숙이랑 그 프리덤 칼리지 관련된 우남 네트워크 관련된 인사들이 현수막 쫙 깔아놓고 거리에서 뭘 했냐면 300전사 만들기 육성 프로젝트라는 그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자, 300전사가 뭐냐, 바로 이명박 국정원이 알파팀이나 이런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300명의 댓글 전사를 만들자라는 그 일환이었습니다. 예. 그 일환이 그때부터 진행된 게 손효숙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여되어 있었던 자가 바로 이희범이라는 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체명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봉지욱 기자님이 가장 큰 전곡을 찌르셨죠. 바로 리박스쿨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예. 리박스쿨은 사업자 등록증을 해서 사업을 차린 게 아닙니다. 바로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라는 단체 내 안에 있는 리박스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것을 리박스쿨이다, 프리덤 칼리지 다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 자체가, 논지 자체가 틀렸어요, 이미. 자, 그리고 자, 이 단체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강의실을 누가 같이 썼냐, 자유연대, 예, 그리고 NGO 프레스, NGO 연합, 예, NGO 연합, 그리고 자유시민 국가연합인가 하는 단체가 또 있어요. 그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단체가 다 같이 썼어요. 자, 같이 썼고, 다 넘어갈게요. 오늘 뭐 영상을 보여드려도 제가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벌써 지금 제가 말만 해도 20분이 됐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때는 300명이라고 해서 영화 스파르타가 나온 시기에 겹쳐가지고 300명의 온라인 전사를 만들자, 그게 엄청 많이 등장해요. 최근에 윤석열 대선 됐을 때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국민의힘이 만들었던 온라인 대응단 이름이 300 네트워크였어요. 300 네트워크. 예.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장학금 사용 내역을 봅시다. 이게 2017년입니다. 손효숙. 자, 2017년이에요. 2018년, 지금 제가 영상으로만 확인된 바로는 손효숙 대표하고 이현주 의원님이 만났던 그 시기가 2018년 이전이에요. 훨씬 전부터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뭘 했냐? 이게 지금 장학금 사용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10명의 장학생을 선정을 해서 돈을 줬어요. 장학금을 줬어요. 여기에 네이버 감시 월 50만원, 네이버를 감시하는데 월 50만원을 줬고요. 그리고 민주노총 감시, 예, 월 100만원, 언론 감시 월 100만원,
정교조 감시 지원 월 30만 원. 네, 그리고 집회, 현수막, 문구, 홈피 제작 관련 PC 구입 등 홈피 제작 관리, 성주 사드 현장 탐방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학생이 월 30만 원 돈을 받았어요. 또 애국 탈북자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작업들이 댓글 요런 공작에 포함되어 있죠. 네이버 감시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시민단체를 사찰하거나 하는 것도 이 일반 시민들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댓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는 한 적 없고 윤석열 정부는 들어와서 리박스쿨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조금만 취재해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새날에서도 이제 나왔습니다. 예, 마차님이 요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어제인가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 문서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강사 선정 과정에서 강사에게 제출받은 강사의 교육 이수증, 자격증 등을 확인하여 리박스쿨 관련 강사 여부 확인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가 리박스쿨, 한국늘봄 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 자, 우남 네트워크 나오죠. 그 다음에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등 문제가 되는 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해당 기관에서 파견한 강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뭔 뜻이냐? 바로 리박스쿨 뿐만 아니라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우남 네트워크 이런 관련된 단체들의 강사가 전부 리박 계열의 강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분리해가지고 나는 여기만 갔기 때문에 이거 관련 없다라고 말하기가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네. 자, 이런 과정에서도 자, 지금 댓글들을 보면 이런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의 발언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의 정체성에 관한 논란이다. 그 핵심에는 박정희, 이승만 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보는 시각을 산업화 세대와 공유하여 정립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또 이러한 중도로의 이동을 언급하고 외연 확장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내부 반발과 강력한 보수 우익당 존재로 미풍에 그쳤었다. 이재명은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오로지 국정 성과로만 돌파하면서 합리적 보수파를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써는 거예요. 모두가 회피하는 논란의 정면으로 뛰어들었던 것이 이현주다. 이현주 의원이 그래서 논란을 보수 우파들, 보수 우익당, 중도 보수로서의 행보를 위해서 이 지금 이승만이나 이런 것들을 공과 가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계정은 이렇게 적었어요. 그때의 리박스쿨은 지금처럼 욕먹는 그런 곳이 아님, 당시에 그런 사실을 알았을 리도 없고 지금 드러난 잣대로 그때 행동을 무슨 반역자처럼 욕하는 것이 본문처럼 언급한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념을 내세워 상대를 악마화하는 수구 세력의 전형적 행동임. 그것에 가장 피해를 본 것이 이재명이었지. 자, 이 말이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논리를 앞세워서 그럼 리박스쿨을 감싸는 거예요, 지금. 네. 리박스쿨 자체를 감싸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매불쇼에 나와서 이현주 의원님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공과 가를 대통령의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묘소도 갖고 공과 가를 인정했다라는 그 스탠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이현주 의원이 매불쇼에서 얘기했던 것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승만 강의는 불법이 아님. 국힘 지지자들이 35%에서 40% 정도 됨. 우리 조국이나 사상 검증해 봅시다. 어마무시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역시 자유대학 세력이시구나. 불법 아니면 다 해도 된다는 거냐. 극우 전능화적 마인드시네 라고 하니까 이승만 강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런 논리로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승만 문제는 민주당의 가치관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겠는데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겁니다. 최고위원은 물론 이제 수석 최고위원 되신 거는 당원의 목적에 의해서, 당원의 의도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당원들을 대신해서 당을 이끌어 가시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현주 의원님이 계속 영상이나 이런 데 지금 해시태그로 유 이재명을 붙여서 유 이재명을 붙여서 계속 영상도 올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유 이재명만 계속 외치면서 기존의 당원들은 민심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원들의 대다수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분들을 대리하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당 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논리가 웃기고, 그리고 이현주 고만 공격해라. 적어도 지금은 쩔레와 조혁당, 합당, 야합 막아낸 의원이다. 리박스쿨로 깔려면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 의원을 또 공격합니다. 항상 얘네들이 항상 얘기하는 공격의 명단 중에 추미애 의원님이 있죠. 또 합당, 야합 뭐 이런 내용. 야합을 했습니까? 지금 야합을 했다고 야합 누구 대통령 만들기 근거 없는 내용 가져와 가지고 계속 우기면서 멸칭 단어, 쩔레 이런 단어 쓰면서 이게 우리 편이 맞나요? 저는 의심이 됩니다. 우선 의심이 되고, 이런 글을 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글을 썼는지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런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글들 올렸고요. 그리고 노조를 없애자. 계속 노란봉투법을 방해하면서 노조를 없애자. 노란봉투법으로 중국인 노조까지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극우적 생각이죠. 그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과거에. 이런 자들이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스레드나 커뮤니티 등에서 계속 이런 의심되는 계정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채집을 해놓아 주시고, 오늘 봉지욱 기자님이 겸손님들다에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민주당 내에 리박스쿨 쪽 관련된 댓글 공작이, 여론 공작이 또 있는데,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이 내부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부 제보자가 나왔다. 취재 중이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그 관련된 비슷한 내용을 제보받았습니다. 제가 그게 우선 취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수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말씀드리지만 이게 너무 극단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특정 포털 기사의 댓글을 상단에 올리는 작업이라든지 특정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여론 댓글을 남긴다든지 그걸 조직적으로 하는 작업들은 법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다면 멈춰 주십시오. 멈춰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우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단톡방에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민주파출소에 제보해 주십시오. 민주파출소에서도 지금 관련된 내용을 제보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동지끼리 이런 상황까지 놓여 있다는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공작 세력은 본인이 플레이어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 점 꼭 말씀드릴게요. 정말 진짜 공작 세력들은 자신의 신분을 절대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활동하면서 지지층들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플레이어로 활동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의 피해자가 나왔을 때는 그분들이 다 피해를 입어요. 정작 그것을 조정했던 컨트롤러들은 다 숨어버리죠.
저들의 전략이 항상 그래왔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현주 의원의 개인을 공격하고자 이 방송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리박스쿨이나 관련된 뉴스타파에 보도했을 때도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내란 세력들을 빨리 종결시켜야 되고 특히 청년들 2030 청년들이 극우화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이게 문화로 더 이상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다시피 저자들은 임기 초 선거 전에 항상 활동했어요. 그래서 우리 양쪽 다 조심해야 돼요. 예. 뭐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를 지지하지 않든 양쪽 모두 우리 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중재하고 멸칭 단어 쓰지 않고 서로 말리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봐주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캠페인화 해야 됩니다. 예. 그거를 조금 힘들겠지만 감정을 내려놓고 그 작업을 꼭 부탁을 드리고요. 꼭. 자, 그러면 봉지욱 기자님 영상 잠깐 보면서 제가 추가로 공개할 영상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여기 나오셔서 일정 정도 유감과 사과를 표했으면 끝났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나와서 얘기하신 걸 들으니까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영상 한두 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수십 개의 영상을 다 팩트 체크를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제가 파악한 사실과 너무도 다르게 거짓말을 제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날 그렇게 했으면 끝났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 왜 이제 와서 뭐 이현주의 과거를 파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과거 폐모와는 달라.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의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유공자 지정을 취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그게 언제 일입니까? 제주 4.3이 1946년, 7년, 8년 일 아니에요. 네. 네. 그죠? 1947년. 그 일을 대통령이 지금 왜 지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나 내란 수계가 탄생하는 배경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역사관의 문제는 뭐 이렇게 내각의 때 보수 진영이 있었다고 해서 이승만을 좋아하는 청중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바뀔 수는 예. 없죠. 역사관은.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또 하신 말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면 그건 제가 책임지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이미 그 정치 십당인가 거기 다른 채널 이미 나왔죠. 이제 박정희 그 이 건물 자체가 여기 건물이 그 건물이에요. 그 제일 빌딩이라고 하는 리박스쿨과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예. 그다음에 이제 자유연대, 이희범의 자유연대, 이희범 그리고 김상진 또 있죠. 예, 그분들이 다 모여 있는 그 빌딩입니다. 제대 군인 노조 그리고 뭐 고성국 TV도 그때 한때 같이 같은 건물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고성국 TV를 오래전부터 같이 거의 뭐 자주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이 건물에 안 올 수밖에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건물에 자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상이 또 나왔던 거예요. 이 영상을 다시 정치 십당인가 거기서 공개했던 이유는 뭐냐? 정치 잃는 여자나 공개했던 이유는 뭐냐? 리박스쿨하고 프리덤 칼리지 간 적 없다. 그냥 거기 이승만 학당 통해서 거기서 막 강연했다. 그리고 손효숙 모른다. 라고 했는데 이 영상에 손효숙이 사회를 보고 장비를 세팅해주고 그리고 여기 강의실이 리박스쿨 거기 강의실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언급도 했고 그리고 광주 5.18 관련된 발언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발언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 영상은 좀 짧아요. 제가 풀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하고 하면 여러분 빗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거보다 좀 긴 영상을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약간 더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편집을 했거든요. 길게. 네, 이 영상은 아마 봉지욱 기자님이 그 게시글에 올리셨나? 네, 그거를 알고 있는데 자, 이 지금 이게 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일시적 좌파가 되어서 일시적 좌파가 되어서 그 상대를 뭐 이렇게 뺏어오자 다 갈라치기 하자 이제 그 내용이 일시적 좌파가 되자 갈라치기 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 일시적 좌파가 됐어. 일시적 좌파가 돼서 그 단어 자막이 틀렸다라고 언급하기에는 이런 비슷한 발언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발언 많이 했고 그 관련된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분이 생각하는 운동권, 예,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세력들, 그분들이 민주당의 동교동계를 통해서 민주당에 대거 영입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민주당에서 정치인이 되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오히려 더 강할 수밖에 없죠.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이나 국진당 세력들하고 소통 자체가 좀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7일 세력이니까. 예. 그런데 이현주 의원의 이 내용들을 제가 다 들어보니까 정치인은 민족주의적 영향으로 맞추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국민의힘하고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예? 국회에서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장단점 대화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민족주의적 관점 자체가 저쪽하고 저항 세력이다 보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논지를 깔고 얘기해요. 그걸 보면서 지금 그래서 운동권 세력을 뭐 한동훈 또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운동권 세력이 왜 민주당 내에 위험한 세력이냐라고 판단하는 걸 너무 잘 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이게 이 민주화 세력들, 당시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민주화 세력들의 그 정치인이 물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아니 그렇게 열심히 밖에서 투쟁하고 했던 분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왜 가만히 있냐, 왜 개혁 법안을 발의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답답해요. 그런데 그 답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답답함으로 운동권 세력들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정반대 입장, 반대의 위치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한번 저 보십시오 한번. 이걸 제가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설명드릴게요. 모든 것을 왜 전략적으로 생각? 우리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 적을 갖다가 제일 먼저 우리가 타겟팅해야 될 적을 최소화시켜서 발라내고 이 적들을 일종의 타도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수의 세력들이 이 발라낸 적을 먼저 퇴출시켜야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당장 퇴출시켜야 할 가장 고질적이고 가장 심각한 세력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북한하고 완전히 결탁돼 있고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이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세력이 전대협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세력이 있고 노동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운동 세력이 있고 뭐 여성운동 세력이 있고 막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이 바깥에 있는 정교전이 민노총이니 다 이 사람들도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다 전대협 활동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와서 그냥 거기에서 의자 앉좀 하면서 바로 정치권 들어오냐 아니면 바깥에 다른 운동 하다가 들어오냐 이 차이일 뿐인 거죠. 사실은 그 뿌리는 다 학생운동이란 말이에요. 특히 주사파 학생운동.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먼저 우리는 사실은 저는 권력투쟁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권력투쟁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권력투쟁의 본질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피아를 구별하는 피아. 그 피아 구별을 잘해야 돼요. 피아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내 편을 많이 늘려놓고 상대편을 쪼그라들여서 그래서 그 쪼그라든 편을 먼저 타격을 해서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편 안에서 경쟁을 또 2차적으로 하고 3차적으로 하고 이런 것이지 이게 이제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통일전선 전술을 해가지고 일단 힘을 합해가지고 제일 핵심적인 상대를 먼저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자기 아주 순혈 말고 나머지 이제 반개는 다 없애버리잖아요 또. 자, 이 내용이 좀 무섭죠. 예. 그러니까 당내 민주당 내에 운동권 세력들 그 운동권 세력들에 대한 비토나 비판은 우리 민주당 민주 진영의 지지층들도 똑같아요. 운동권 세력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그들이 정권이나 주요 총리나 국무위원들이나 다수 다선 의원이 되면서 그 의원들이 개혁을 하지 않았어. 예. 법안을 개혁하지 않고 법사위 넘겨주고 이런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안 싸우고
그런 것들이 늘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점을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이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하는 그걸 잘 이용해서 그걸 그 운동권 세력들이 운동권 세력들을 비판하는 그 논점을 하나 가지고 그 운동권 세력들을 쳐내자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친문 세력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세력들만 남겨두고 전부 우리 편으로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떨어져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친문 세력들이 다 떨어져 나오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격파시키자,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게 좀 무서운 거죠,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안 그러길 바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그렇게 안 되길 우리 당원들이 감시하고 그러시지 않을 뿐이라, 과거는 발언이나 뭐 그냥 발언으로 그냥 생각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당내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좀 불안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근데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피와 구별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선 뭐냐면 가장 우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저 주사파 운동권 그 세력을 중심으로 우리가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들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떼내가지고 전선을 명확하게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선을. 그러면 전선을 명확하게 친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전선이라는 것은 정치인 같으면 내가 하는 발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계속 자,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날리. 자, 발언. 정치인의 발언으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발언으로 여론화시킨다. 예, 이 내용이에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일관되게 갔을 때 그것을 듣는 국민들이 전선이 그냥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주사파 내지는 대한민국에서 이러이러한 세력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권력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선을 긋는 과정인 거죠. 전선을 긋는 과정. 네. 그래서 내 편을 최대한 크게 만들고 상대를 갖다 쪼그라뜨린 다음에 그래서 하나 이렇게 쓰러뜨리는 거죠. 어차피 정치는 권력 투쟁이고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한 사람의 레이스를 하는 게 아니라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총선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총선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현주 의원의 입장으로는, 위치로는 무소속이었고, 당시 미래통합당을 만들기 전에 이현주 의원님은 이런 그 프리덤 칼리 장학회나 이런 극우 유튜브 채널에 다수 이때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세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는 그 이희범을 도움을 받아서 만든 그 극우 단체도 만들어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랑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까지 했어요. 예. 하여튼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집회도 했었고요. 정광훈 집회도 했었고, 그런 집회나 뭐 관변 집회도 다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분들을 지지층을 많이 끌어온 다음에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을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드는데 많이 도움을 준 거예요. 거기에 자유한국당에 황교안하고 같이 당을 합칩니다. 네. 그 미래통합당. 예.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을 만든 목적은 뭐냐? 바로 다가오는 총선에 우리가 이겨야 문재인 정권을, 사회주의 공산당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예, 그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을 대비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선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총선을 얘기하기 전에 앞에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겁니다. 패싸움 이렇게 패싸움이라고 하니까 딱 맞았죠, 그죠? 패싸움 한다니까. 그러면 패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싸움을 하면 이걸 잘 갈라치기를 해갖고 부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부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뭉치고 상대는 분열시킨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나는 뭉치고 상대는 분열시킨다. 예, 그런 거죠. 분열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라는 것이 누군가를 분열시키고 상대를 분열시키기 위한 것보다 어떤 정책으로 승부하거나
어떤 정책을 승부하거나 누가 더 일을 잘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진짜 할 말이 없다 진짜. 아무튼 더 이상 볼게요. 상대는 계속 분열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뜯어서 갈라치기 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저쪽을 갈라치기 해서 최소한 만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저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 자, 네. 자, 네. 그 영상이 아까 전에 그 매불쇼에서 잠깐 봉지욱 기자님이 틀어드렸던 영상의 앞부분까지 넣은 겁니다. 길게.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그 매불쇼에 등장을 다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예, 못했던 거고. 자, 그 영상이 지금 아까 요거죠. 박정희의 유산과 미래가치 자유보수의 길. 예, 박정희 교실 공개 수업. 당시 이현주 의원님이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에 박정희 교실 관련된 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속해 있는 강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 문구하고 이 강연하고 예, 연결되는 거죠. 예. 자,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영상을 하나 올리셨는데 요게 이제 요 영상이죠. 요게 지금 제가 지금 풀로 된 영상인데 여기에 보면 강연 준비하는 내용 여기 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매불쇼에 나왔던 내용인데 요거는 지금 매불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깨디시님 힘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힘내겠습니다. 용기 내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댓글로 공격 많이 받고 예, 악플도 많이 시달리고 구독자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구독자를 그렇게 막 의식해서 하는 제 채널이 그런 채널은 아니잖아요. 예, 최대한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위안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상당히 많이 조심스럽긴 해요. 솔직히 이거 공개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지금 당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려해야 되는 점은 제가 이걸 과거에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예. 과거 이낙연 때 노무현 대통령님 때 그때 민주당이 항상 임기 초창기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선거 시즌만 되면 당내에 이상한 일들이 매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당원들이 서로 지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다가 멱살을 짚고 싸우고 선거가 되면 당이 갈라지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탈당을 하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 때는 제발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정말 이재명 정부 때는 그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라는 마음에 솔직히 이게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예, 그때 몰랐던 당원들도 지금에 와서 저한테 데이씨 그때 몰랐어요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아닌 분들 많으세요. 끝까지 저를 적으로 알고 연락조차 안 하고 얼굴만 봐도 피하고 이런 분도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당원들의 그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당을 분열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예. 자, 요거는 매불쇼에 나왔던 거죠. 이거 아까 전에 그 강의를 준비하기 전의 장면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원더제님 아이고 좀 우리 한 가족이신데 너무 자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이범 씨는 누구예요? 자, 이거 2번이죠. 네. 자, 이거 손효숙. 네, 손효숙 씨가 이제 무대 준비하고 있는 장면. 이걸로 네, 요 장면이죠. 네, 요 장면이 아까 전에 보여줬던 것이고. 자, 그리고 뭐 그 영상은 다 봤지만 우선은 매불쇼에 아마 봉지욱 기자님이 사진을 하나 올리셨을 겁니다. 요거 사진 하나, 요 사진. 네, 요거 제 썸네일로 나와 있죠. 네, 썸네일에 나와 있는 요 사진을 올리실 겁니다. 아이고 그냥 못 지나가겠습니다. 용기 많이 내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개속 삼겹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영상 많아요. 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다 공개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공개를 못 해드리는데 생각 이상으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현주 TV의 영상이 작년부터 다 지워졌다는 거. 그거 빼고는 극우 채널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미 저장하실 분은 다 저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게시글에 올렸던 그 영상 링크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거 말고 더 있어요. 예, 지금 또 너무 많아요. 계속 검색하면 계속 나와요. 자, 이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8년 6월 시즌으로 6월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바른미래당 소속이었을 때 고성국 씨와 함께 그 방송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강의실이 아까 전에 이현주 의원님이 2019년에 강연했던 동일한 강의실입니다. 예, 동일한 강의실. 거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자, 이희범, 아까 전에 그 말했던 구국의 대부라고 하는 이희범, 고성국 TV 이쪽 손효숙 대표가 현수막을 들고 있죠. 자, 그리고 뒤에 하나 가려져 있는 게 있는데 김상진이 등장합니다. 자, 김상진. 자, 지금부터 그 영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개를 할 텐데 잠시만요. 요거. 아, 이거 아니구나. 잠깐만요. 이거 알고. 자, 이 영상이에요. 잠깐만요. 요 볼륨을 좀 줄일게요. 자, 이게 저는 자유센터라고 해서 자유센터가 뭐지? 이거 다른 건물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 2018년 12월이구나. 12월 3일 오후 7시 자유민주국민연합이라고 있죠. 이게 그 리박스쿨 그 건물에 있는 그 단체입니다. 자유민주국민연합. 그 자유민주국민연합을 유튜브에 치면 그 자유민주국민연합에서 했던 집회라든지 강연 같은 것을 이 강의실에서 했어요. 다 동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국민연합 강연도 여기서 했고 리박스쿨이나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도 강연을 이 강의실에서 한 군데에서 다 했던 거예요. 예,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면 볼게요.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저 계속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소개를 시작을 하는 것을 이희범 그분이 엽니다. 예, 자, 이희범. 저 분명히 타격감이 못 있습니다. 아, 안 하면 빨리. 자, 고성국 씨 왔죠? 네, 고성국 씨 왔죠? 그 다음에 이희범 이분이죠. 이희범이 지금 사회를 진행을 합니다. 잠깐 볼륨 좀 올릴게요. 자, 여러분 시간이 약간 지났습니다. 오늘은 정치와의 대화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을 지금 의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모신 이유는 지금 현재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소신 있게끔 본인의 정치적 신념 있는 발언을 잘 하고 계셔서 300명 국회의원 중에 그나마 참 용기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민주당 시절에 그 급식 학교에 있는 급식 노조가 파업을 일으켜갖고 학생들이 급식을 볼모로 파업을 일으켰을 때가 민주당 시절이었는데 그때 파업을 일으킨 그 급식 노조원들에게 호되게 질타하시고 또 호되게 당하시고 할 때 제가 그때 나름에도 지원을 드리면서 국회에 가서 처음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 인연도 있는데 우리가 2시간 아, 휴대폰 좀 끄지 진짜. 동안 2시간 동안 우리 이현주 의원님 모시고 늘 자유민주국민연합이 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 일방의 그런 발언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주체가 자유민주국민연합입니다. 네. 같은 건물에 있는 단체고요. 자, 그래서
당연하죠. 예. 예? 매미 방송. 자유의 항상. BJ 톨 방송입니다. BJ 톨.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들 모아놓고 장난- 방송을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 모아놓고 이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예. 뒤에는 야인시대 TV. 야인시대요. TV. 야인시대 TV. 예. 네. 그리고 자유통신. 자유통신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그럼 다 생방송 하시는 중에?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럼 어떻게 임대를 내면서 그리고 안보 문제는 김정은이 답방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 대통령이 인식하고 좀 많이 다르시네. 네, 아주 뭐 넘어달라가지고 스패너요? 너무 괴로운 원더제이 스패너 드릴게요. 일단 민생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하셨죠. 그래서 제가 답변 페이스북 보고. 네, 제가 조금 전에 내가 메모를 하나 주면서 내 페이스북에 올리라고 그랬는데 네. 본인도 자기가 이 미생이나 내 그 국내 현안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는 모양. 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영상의 그 내용은 제가 넘어갈게요.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뭐 중요한 발언했으면 이 영상의 그 발언 내용도 문제가 좀 있는 장면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예, 여기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김상진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 이 김상진이에요. 자유연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안 받고 있고 언론에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받으시면은 의원님께서 그걸 하나 문제시해 주신다면은 그 굉장히 큰 그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 그리고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밝히라는 네. 이 대중적 여론이 굉장히 주도가 될 것 같은데 한번 그쪽에 좀 공부를 조금 하셔서 문제를 좀 제기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영상 오른쪽 하단에 손효숙 앉아 있죠. 예, 앉아 있죠. 저기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고 답변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박원순 시장 쪽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 중이죠. 예, 4년째 네, 4년째 재판 중이고 그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 사람이 허위 사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김상진이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막 차에 트럭에 막 싣고 다니는 박원순 아들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아들이 변역 비리가 있다라는 거를 이현주 의원이 국회에서 얘기를 해달라. 근데 실제 이현주 의원님이 당시 박원순 시장하고 국정감사관과 거기에서 그 아들 얘기를 해요. 또 실제 합니다. 그 영상에 보시면 나와요. 자, 그 내용들이 있고 유능한 정치평론가 우리 보수. 자,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인터뷰하고 유튜브도 인터뷰하고 문수막 이거 듣고 이현주 의원님 뭐 사람 인터뷰 받고 있죠. 이희범 기분이 문수막을 딱 내립니다. 네. 헤딩 계속 해주죠. 우리 고수공 변호사님 이현주 의원님 함께하시죠. 사진을 아마 찍을 거예요. 5분 내로 사진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합니다. 전국 후보 통계 자, 저기 김상진 보이죠? 최장님 빨리 대표 앉아서 앞으로 공개가 되지 여러분들 자,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불을 타고 제가 매니저 레인님과 상의해서 사전에 오늘은 인신공격이라든가 역설 그리고 자종 쓰레기들 그리고 후종 쓰레기들 파리하는 새끼들 이런 것들 빼고는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앞에 손도 안 주셔도 돼요. 어떤 정치인을 빠들이 하더라도 제가 다 넘어가자고 그렇게 자, 사진 찍습니다. 이제. 레인님을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소개를 했거든요.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맞습니다. 이러고. 제가 우리가 하면 이긴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한번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 화이팅! 유일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이 해도 되는데, 오늘 많이 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3시간 동안 장장 3시간 동안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뭐 김상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자, 명함 주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분 오열되고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지역구에 어제 어떤 분이 계신가요? 사연 전화한 분이 저를 그때 분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싸워야 이 문제는 자, 이제 인터뷰를 특정 유튜버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 사진을 찍어요. 네, 그 사진 찍는 거 보여드릴게요. 뭐 박근혜 내용 또 얘기도 하고. 예. 자, 이제 하나만 찍어주세요. 사진.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찰칵. 최고입니다. 자, 얘기도 주세요. 얘기도. 자, 얘기도. 하나 여기 잠시 하나 둘셋 하나 아무데 보세요. 됐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부산 영도요. 아, 끝났을 텐데. 시에 그 서울시청에서 박원순을 박주신 주소지 확인을 위한 집회를 합니다. 혹시 그 야인시대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들어오시면 되고. 요건 이제 5.18 관련된 영상입니다. 자, 요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파악하기로는 손효숙 대표를 초창기에 만났을 때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자, 근데 또 있습니다, 영상이. 예,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자, 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현주 의원이 또 등장합니다. 또 등장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당시 이현주 의원이 그 여기서 발언을 했던가, 박정희 그때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 국회 관련된, 국회에서 국정 관련된 그 법안 관련해서 감시하는 단체를 만들자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에 이현주 의원님하고 김문수 두 분이 등장을 해요. 둘이 연결 있는 단체 발대식에 각각 나와서 발언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김문수가 등장합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딱 동일한 건물인 거 확인되시죠?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안보전략포럼 의정감시평가원인 것 같아요. 예, 2019년 2월 달입니다. 예, 2월 달. 즉 아까 2018년 10월, 12일 2월이었죠. 2019년 2월이면 3개월 후입니다. 예, 3개월 후에 여기 다시 등장을 하는데 김문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단체에 포함돼서 발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현주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 후배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첫째 표, 두 번째 돈, 세 번째 그 급소, 뭐 미투더니 급소 때려가지고 넘어뜨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자 하는 그 어떤 희망의 프로젝트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데, 자, 뭐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그 사람 다 때려잡고 하면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5분 정도 발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현주 의원이 등장합니다. 업장이 많아져서 제가 요새는 이러다가 수명이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그전에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제 친구들조차도 이때 무소속이었고 이거 조금 이상하다, 전에 걱정스럽다, 여기를 내가 이상하니? 이러면서 물어보는 친구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당시 공소국 TV에 나와서 찌질하다라는 발언을 해서 1년 징계를 받았어요. 당시 그 이현주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일 때. 그리고 나서 탈당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탈당하기 전에도 여기 방송을 찍었고, 탈당 후에 또 무소속일 때도 여기 강연을 했었고. 깊이 네. 내용을 본 친구들은 아 이거 큰일 났다. 살면서 이렇게 나라를 걱정해 본 적이 없었다. 국민들 앞에 통치 철학으로서 분명하게 내세우지 않고 그냥 약간의 서로의 갈등 상황을 그냥 봉합해가면서 그냥 계속 대충 못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가. 또 혁신을 말씀드렸지만 출발했지. 자, 그리고 당시 이거 그 내용 내가 빠뜨렸구나. 이제 반대 딱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서로 얻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중을 갖다가 결집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대중을 결집시켜서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어떤 분이 젊은 층에 또 하셨고, 이전에 이제 라든가 싸우고 난리치던 그 모습들이 이런 부분들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저는 불이 안 붙고 있다. 문재인은 너무 싫은데 이런 거죠. 문재인은 싫은데 그런데 대안이 없다. 이게 이제 많은 다수 국민들의 어떤 지금 상황 아닌가. 그래서 믿을 만한 세력이 없다. 문재인은 싫은데. 근데 한국당을 그냥 지지하자니 마지못해 지지는 하는데 뭔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도덕적 우월성이 없으면요.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국민들 능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정부에 연루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는 조금 국민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우파 전체 승리를 위해서 내가 사실성이 나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린 이유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국회의원들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싸움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고 이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현주 의원님께 구체적인 제목이라도 있는지 혹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대안적인 그러니까 정책을 이제 내부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 정치적 힘이라는 거, 국민적 지지에서 들이 유튜브를 정치 이미 패러다임. 제가 이거 왜 자꾸 영상을 찾냐면요.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현주 TV 할 때 국민 중심으로 정치를 이제 해야 것을 먼저 해내는 세력이 저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다 통화할 수 있다, 아니면 연합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수 세력이라는 면에서 제가 문재인 정권이 체제 위협 세력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제가 반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반문인데 체제 위협을 문재인보다 더 심하게 하는 예를 들면 이재명 세력 같은 그런 경우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재명 이 발언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수 세력이라는 면에서 제가 문재인 정권이 체제 위협 세력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제가 반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반문인데 체제 위협을 문재인보다 더 심하게 하는 예를 들면 이재명 세력 같은 그런 경우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거를 보수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면 우리 방금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같은 반문인데 체제 위협을 문재인보다 더 심하게 하는 예를 들면 이재명 세력 같은 그런 경우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네, 이재명 세력.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문재인 세력이 싫어서 문재인 세력이 학생 운동권이고 그리고 체제 위협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라인하고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하고 대척점에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분하고 그러면 그분하고는 조금 대화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더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지금 들어와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문어게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친문 세력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약간 논지가 또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더 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해되시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앞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저기 이것도 우리가 기자고요. 아까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누가 봐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지금 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진짜 대한민국이 많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싸우실 거면? 저는 이제 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좌파를 싫어하지만 좌파들이 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전략 전술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그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박들을 이용해야죠. 특히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저쪽 애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NL 같은 경우 품성론. 이래서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근데 호감을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 끌어들인 다음에 진짜 자기들의 의도는 딱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서로 얻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중을 갖다가 결집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대중을 결집시켜서 이기는 싸움을 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어떤 분이 젊은 층 얘기도 하셨고 또 문화 얘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과거에 이 탄핵 이전에 이제 새누리당이 보여왔던 행태, 그러니까 이 부패의 문제라든가 또 막 굉장히 이기적인 문제라든가 또 막 공천 때 서로 막 싸우고 난리치던 그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이 뭔가 털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바뀌었다. 아 옛날에 그 우리가 봤던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는 불이 안 붙고 있다. 문재인은 너무 싫은데 이런 거죠. 문재인은 싫은데 그런데 대안이 없다. 이게 이제 많은 다수 국민들의 어떤 지금 상황 아닌가. 그래서 믿을 만한 세력이 없다. 문재인은 싫은데. 근데 한국당을 그냥 지지하자니 마지못해 지지를 하는데 뭔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도덕적 호월성이 없으면요.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국민들 눈높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는 조금 국민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우파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사실성이 나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린 이유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국회의원들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싸움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고 이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현주 의원님께 구체적인 제목이라도 있는지 혹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대안적인 정책을 이제 내부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정치적 힘이라는 건 국민적 지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치적 힘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의도 정치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대중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결집이 잘 된다는 그것 자체도요. 정치 이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현주 TV 할 때 반신반의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5만 명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저는 현장 중심으로 정치를 이제 해야 되고요. 아까 대중정치 얘기를 했는데 여의도에서 우리끼리 뭐 밀실에서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나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든 뭐든 터놓고 얘기하고 이런 정치가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파 내부에서 이런 혁신적 어떤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또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의 어떤 세대 교체 이런 것들도 이루어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해내는 세력이 저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문재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면 다 통합할 수 있다, 아니면 연합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반자파적입니까?
자, 이 질문 나온 거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라도 반대하는 사람이면 다 통합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체제 수호 세력 대 체제 위협 세력 이렇게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체제 위협 세력, 체제 수호 세력이라는 면에서 제가 문재인 정권이 체제 위협 세력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제가 반문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반문인데 체제 위협을 문재인보다 더 심하게 하는 예를 들면 이재명 세력 같은 그런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체제 위협 세력인데 반문인데도 더 위험하게 한다가 이재명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거를 보수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한국에는 과거의 보수들이 실패를 하면서 보수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는 자기가 보수면서 내 보수다라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표까지 다 가지고 와야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체제 수호 세력, 체제 위협 세력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체제 수호 세력이라고 자기가 손들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틀이 크네요. 네, 이제 그만해야죠.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총선을 바라보고 있다. 저희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딱 한 개만 아이고 이제 그만하세요. 열심히. 열의가 대단하시다. 네, 이현주 의원에 대한 관심이 당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이 또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박스쿨 건물에 지금 보여드린 것만 해도 지금 아까 전에 김문수하고 같이 나왔던 그때도 리박스쿨 건물이었고 지금 여기도 리박스쿨 건물. 네, 그 전에도 그 이후에 박정희 관련된 것도 리박스쿨 건물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건물은 아닌데 이 프리덤 칼리 장학회 자유민주 시민연합이라는 단체, 극우 단체들, 자유연대나 이 같은 이희범 이 관련 단체하고 뭘 했냐면 신년회를 했습니다. 그 신년회에 올라와서 발언을 한 그 내용입니다. 네. 국회의원. 자, 이게 지금 자유진영 2020년 신년 할애식입니다. 네. 여기 보면 아이고 이투님, 아이고 형님 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2020년 신년 할애식 대한민국 애국상 시상식이라고 해서 거룩한 분노 완성의 해,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여기 보면 장소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했고요. 주관이 자유연대입니다. 자유연대가 김상진 있는,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가 당시 그 내란, 지금 현재 내란하고 되게 관련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유대학 후원을 했나 그럴걸요. 이거 제보자님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자 보시면 여기에 보면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라고 있죠. 네, 이 세 단체가 네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주체가 지금 보면 자유민주 국민연합, 아까 그 강의실에 붙어 있던 그 간판 자유민주 국민연합, 애국단체 총협의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자, 이처럼 군인 예비역들, 공무원 퇴직자들, 경찰 퇴직자들, 검찰, 검사들, 전직 검사들,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단체하고 되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고정 강사 중에 한 3분의 1이 다 검찰 관련된 자들입니다. 예, 검찰총장도 있어요. 법조인이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좀 무서웠고, 그리고 군인들, 예비역 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당시 자송군 같은 댓글 부대 교육을 했을 때 그 계엄에 등장했던 대수장이라는 단체가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문건이 또 나와 있고요. 뉴스타파의 보도로도 나와 있습니다. 전국 구국동지 연합회, 예, 이런 단체는 아마 그 윤석열 한남동 집회에도 아마 갔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범투본이라고 하죠. 이 단체는 여러분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정광훈도 있고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반대한민국 세력 축출연대. 저는 이게 반대세라고 해서 그 이희천, 즉 이제 내란 세력이라고 보여지는 그 스카이데일리에 고정 집필을 했던 이희천이라는 자, 정광훈의 자유마을을 만들었던 자유마을 총재이기도 한데요. 이 이희천이라는 자가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반대세의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반대세 비밀인가 그럴걸요. 그 반대세가 길게 늘리면 바로 반대한민국 세력이었습니다. 여기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극우들이에요. 극우들 여기에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가 주관을 하고 있는 이 단체 신년회에 2020년에 이현주 의원님이 올라와서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의원님의 축사를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신년하식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님도 여기서 뵈니까 더더욱 반갑고 초대해 주신 우리 자유민주 진영의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아마 정말 많은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그 조국 사태를 지나가면서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많은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더 실감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만만하게 지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보고 뒷부분을 조금 넘겨가도록 할게요. 뒷부분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 행사에 황교안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합당을 논의하는 발언을 합니다. 바로 미래통합당, 합당을 위한 이 통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연대 정도로 장을 마련해 40대에 쓸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전진 4.0을 창당하기로 했고 오늘 아침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라구를 비롯해서 저희가 정말 40대를 전후로 해서 제대로 나라를 걱정하고 정말로 이제는 어른들한테 맡길 게 아니고 어른도 아니죠. 사실 40이면 50이 다 돼가는 건데 네, 이제는 기성 정치인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나라를 정말 걱정하고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전진 4.0을 창당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면 창당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쭉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냥 연대 정도 해가지고 이 상황을 그냥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에 저희도 봉착해 있고 마침 지난주에 황교안 대표께서도 이 통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황교안 대표가 나온 건 아니네요. 네, 나온 건 아니고 이제 황교안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통합 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극우들을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을 창당을 합니다. 전진 4.0이라는 당을 창당을 했고요. 그 당의 극우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자들과 함께 이제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게 바로 이제 이현주 의원 당시의 위치였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이 영상에 지금 다 연결되어 있죠. 그냥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와 다 연결되어 있는 관련된 영상이 다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인될 수 있죠.